안녕하세요. 공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문제였죠. 나스닥이 급락하니까는 국내 주식시장도 여파가 있는 거고, 나스닥이 폭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도 세게 됐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2단계 인상에서 3단계 인상으로 좀 속도를 높였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전반적인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먼저 소식이 나오고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오고서는 올랐었어요. 그렇지만은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차트 흐름을 보실 텐데요. 코스피 차트가 참 언제 이렇게 또 떨어졌나요? 슬금슬금 또 한 번씩 푹푹 꺼지더니 오늘의 이 상황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시장이 지금은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또 빠르게,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그동안 버블이 많이 껴 있었고, 반대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버블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버블이 그닥 많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뉴욕 증시보다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 일단 저항선이 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시장이 흔들려서 내려와진 상태인데, 자, 2020년도에서 시장이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던 채널을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시기들이 오히려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때 매물을 소화하던 그런 수급들은 강한 또 지지력이 되는 수급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위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를 가질 건 어떤 거냐? 지금 이 시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많은 것들을 시장이 얼마만큼 반영을 했느냐인 겁니다. 항상 시장은 최악의 아니면은 최선의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3단계 금리 인상이 이번 달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번 주에 단행이 되면서 FOMC에서 시장이 보는 거는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는 할 것이고, 연말에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을 거다, 4% 수준에 근접할 수 있게 갈 거다 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시장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자, 중국 주시장은 요즘 분위기 좋고요. 자, 나스닥 차트로 와서 보실 텐데,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반영이 되니까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그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해서 12,000포인트에서 11,000선까지 11,000선 이탈을 하면서 며칠 사이에 10%가 폭락을 한 거고요. 나스닥은요. 오히려 FOMC에서 발표가 나면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가 하는 건 뭡니까? 최악의 경기 침체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또다시 반영을 하게 되니까 급격하게 전일 시장에서, 녹화 금요일입니다 지금요, 전일 시장에서 또 시장 급격하게 하락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인플레 지표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들을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환율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그것을 과연 반영을 안 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당연히 오히려 더 반영을 했죠. 뉴욕 증시에 비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버블 수준이 높지가 않고 오히려 못 올랐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00년대에 나스닥이 올랐던 부분, 2000년대에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게 7700선에서 지금 몇 배가 올라왔습니다. 다시요. 자, 2000년대 뉴욕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1600선에서 10배가 올라왔습니다. 10배가 1600선에서요. 16000선까지 2000년대에 그렇게 올랐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한국이 성장을 못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기업들이 안 좋아졌냐?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거치면서 한국이, 자, 2000년도 차트를 보시면 2000년도 진입했을 때 가중평균 600선, 700선이라고 하죠. 최저점을 따지면 500선대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다시 코스피 지수로 와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의 저가권을 가중평균해서 700선이라고 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자, 코스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이 그 6, 700선에서 올라온 거는 그만큼 수준까지 못 갔다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나스닥이 10배 올랐으면은, 만약에 최저점 500선이라고 하더라도 5000선이 갈수하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700선이라고 잡았을 때 700선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5배도 못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의 반도 나스닥의 반도 못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시장이요. 그럼 국내 주식시장은 그만큼 버블도 적게 껴있다는 거고요. 지금 안정성을 따지면은 오히려 더 안정이 돼 있는 분위기인데, 뉴욕 증시 여파가 그렇게 작용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는 겁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중국 주식시장은 또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부양책을 펴내죠.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가 심하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고,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 솔직히 정확히 바닥 몇 포인트에서 찍는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몇 포인트에 국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 확실하게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확실한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은 다음 주부터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치에선 어떤 종목들을 담아둬야지 되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낙폭과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낙폭과대 성장주, 일단 성장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건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낙폭과대냐 2차전지주들이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낙폭과대 성장주는 뭐가 있냐, 이런 질문에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딱 떠오르는 건 네이버, 카카오가 떠오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좀 추천을 단기적으로 강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요 지금 카카오의 PER 수준을 넘어와서 보시면은 20배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요. 내년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요. 다만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수준인데, 근데 일단 올해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PER 수준이 지금 20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카카오에 대해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측면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할 거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바닥권에서 반등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